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의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흥미진진한 해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서울 사당동에서 경기도 과천으로 넘어가는 그 구불구불하고 험한 고개 남태령 다들 아시죠? 차 타고 한 번쯤은 지나가 보셨을 텐데요. 지금이야 왕복 차선 쭉 깔린 시원한 도로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삼남 지방 사람들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 무조건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관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평범한 고개에 아주 기가 막힌 역사적 비밀 두 가지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나는 천하의 임금님을 감동시킨 한 관리의 엄청난 임기응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 관리들의 썩어빠진 부정부패를 백성들이 아주 통쾌하게 그야말로 뼈를 때리며 조롱했던 전설의 도둑놈 비석 사건입니다. 벌써부터 흥미가 확 생기시죠? 이 고개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남태령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 험준한 산길이 역사적인 명소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 고개의 진짜 옛날 이름은 여우고개, 한자로는 호현이었습니다. 아니, 한양으로 가는 1번 국도 같은 길인데 이름이 참 으스스하잖아요. 그럴만도 한 게 산세가 워낙 험준하고 숲이 빽빽해서 대낮에 혼자 지나가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어두컴컴했거든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워낙 골짜기가 깊어서 여우비가 자주 내렸다는 말도 있고 산적들이 통행새를 뜯어가는 걸 비꼬았다는 설도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건 진짜로 숲이 너무 음침해서 야생 여우들이 득실득실했고 그 여우들처럼 아주 교활한 도적대들이 여행객들을 노리고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이 고개를 넘는다는 건 진짜 목숨 걸고 지나가야 하는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여우고개가 도대체 어쩌다가 멋진 이름을 얻게 된 걸까요? 시간을 18세기 후반으로 훌쩍 돌려보겠습니다. 효심 깊기로 유명한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수원 현룡원으로 참배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인원이 동원된 거대한 능행차 행렬이 이 가파른 여우고개를 넘다가 다들 너무 힘드니까 잠시 어가를 멈추고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가파른 산길에서 땀을 식히며 주위를 쓱 둘러보던 정조가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무심코 묻습니다. 요봐라, 이 험한 고개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왕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백성들이 오가는 이 험한 길의 진짜 이름이 뭔지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질문이었죠. 그때 마침 왕의 길을 안내하던 현지관리, 그러니까 과천현 소속의 이방변 씨가 엄겁결에 납작 엎드리면서 빛의 속도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전하, 이 고개의 이름은 남태령이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방변 씨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내뱉은 저 남태령이라는 이름, 완전 100% 지어낸 가짜 이름이었거든요. 과천 토박이인 그가 원래 이름이 여우고개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폭로된 거짓말, 어찌 임금께 거짓을 아뢰느냐? 그 순간 분위기 어땠을지 상상해 가시나요? 이방의 대답을 듣자마자 원래 이름이 그 촌스러운 여우고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다른 신하가 깜짝 놀라서 불호령을 내립니다. 네, 이놈! 감히 지존하신 임금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분위기가 그야말로 갑분싸, 얼음장에 되어버렸습니다. 왕한테 거짓말하는 건 자칫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엄청난 중죄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방변 씨의 기가 막힌 순발력이 빛을 발합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렇게 해명하거든요. 전하, 죽어 마땅하오나 사실 원래 이름은 여우고개가 맞습니다. 하오나 제가 명색이 신하인데 어떻게 지엄하신 임금님 앞에서 그 요망하고 상스러운 여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양에서 남쪽으로 갈 때 만나는 첫 번째로 큰 고개라는 뜻을 담아 제가 임시로 남태령이라 지어서 아뢰었사옵니다. 과연 정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임금을 속였다며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왕의 귀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갸륵한 충심, 그리고 그 짧은 찰나에 남태령이라는 제법 그럴싸한 한자를 조합해낸 재치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렇게 그날 이후로 으스스했던 여우고개는 임금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이름, 위풍당당한 남태령으로 역사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참 훈훈하죠. 자, 여기까지가 훈훈한 첫 번째 이야기였다면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남태령에 얽힌 두 번째 이야기, 아주 매운맛 해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송덕비가 뭔지 살짝 짚고 넘어가죠. 송덕비란 훌륭한 정치를 하고 떠나는 지방관리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워주는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비석이죠. 하지만 과연 남태령에 세워졌던 송덕비도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의 과천 현감자리는요, 한마디로 완전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였습니다. 한양 바로 밑이라 교통의 요지였고 온갖 물산이 지나가는 길목이라 세금이 엄청나게 거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 고열을 쫙쫙 빨아먹고 재물을 모아서 윗선에 뇌물 바치고 승진하기 딱 좋은 꿈의 보직이었다는 겁니다. 탐관 우리들에게는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어느 날 과천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쥐어짜서 한몫 단단히 챙긴 악덕 현감이 드디어 로비에 성공해서 한양으로 발령이 납니다. 눈치 빠른 관아 아전들이 사또 가시는 길에 남태령에 송덕비 하나 번듯하게 세워드릴까요? 하니까 이 인간이 콧방귀를 뀌면서 야, 비석 내용은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히 잘 써서 세워라 하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거죠. 드디어 이 악덕 현감이 과천을 떠나 한양으로 가는 날, 남태령 고개 정상에서 자기 송덕비 제막식이 열립니다. 가마에서 딱 내려서 에헴하고 헛기침 한번 날려주고 자신을 찬양하는 멋진 글귀를 기대하며 비석을 덮은 천을 쫙 벗겨냅니다. 그런데 웬걸요, 비석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현감은 물론이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절이 주는 통쾌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금일송차도 해석하자면 오늘 이 도둑놈을 떠나 보내노라 였습니다. 그동안 가혹한 수탈에 숨도 못 쉬고 고통받았던 아전들과 백성들이 덕을 칭송하기는커녕 대놓고 떠나는 현감을 도둑놈이라고 도래라 아주 팍팍 새겨버린 겁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게 말이죠. 억눌렸던 민중들의 분노가 바위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풍자로 벼락같이 터져나온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현감의 반응입니다. 대놓고 도둑놈 소리를 들었으면 당장 비석 부수고 난리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뻔뻔한 현감이 그걸 보고 컬컬컬 웃어젖힙니다. 그러더니 붓을 딱 들어서 자기 손으로 그 옆에 한 줄을 더 적어요. 명일내타적. 어차피 내일이면 다른 도둑놈이 또 와서 다 털어갈 텐데 나한테만 왜 그러냐 이거죠. 시대에 썩어빠진 구조를 본인 스스로 비웃어버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함이었습니다. 현감이 그렇게 얄밉게 웃으면서 한양으로 떠나버리니까 남겨진 아전들과 백성들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엄청난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느꼈겠죠. 아무리 이 도둑놈 하나 쫓아내봤자 저 썩은 조정에서 또 다른 흡혈귀를 내려보낼 거라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 사람들이 비석에 세 번째 구절을 마저 새겨 넣습니다. 차도울의 부진. 아, 도둑놈들만 끝도 없이 밀려오는구나. 그리고 이 위대한 릴레이 풍자시는 마침내 이름 모를 어느 평범한 백성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훗날 남태령을 넘어가던 행인이 앞선 세 줄을 소리내어 읽어보고는 그 깊은 탄식에 너무나도 공감한 나머지 붓을 들어 마지막 방점을 쾅 찍어버립니다. 거세의 계위도 세상 천지가 온통 도둑놈들 뿐이로구나. 여러분, 탐관오리가 당당하게 시작하고 민중이 받아치며 완성한 이 네 줄의 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을 향해 이름 없는 서민들이 돌직구를 날려버린 조선시대 최고의 블랙 코미디이자 저항문학 그 자체입니다. 이 돌덩이에는 부패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 민족 특유의 날카로운 해학과 풍자로 통쾌하게 맞서 싸웠던 백성들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이었지만 부조리를 묵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배층의 탐욕을 돌에다 박제해서 영원한 역사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그 위대한 용기와 지혜의 결정체인 것이죠. 오늘 해설을 함께 하시면서 그저 막히는 길로만 알았던 남태령 고개가 얼마나 짜릿한 역사의 현장인지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왕을 웃게 만든 따뜻한 재치부터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을 향해 돌에 새겨버린 민중들의 통쾌한 팩트폭력까지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가는 이 아스팔트 아래에 이런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살아 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수백 년 전 백성들이 비석에 새겨넣은 그 서늘한 일침, 과연 그 시대만의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일까요? 지금까지 5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의 5만 가지, 서범식이었습니다. 오늘 해설이 즐거우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